네, 단관초등학교 3학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수학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의 흐름을 한번 보겠습니다. 처음으로는 받아올림이 없는 세자릿수 더하기 세자릿수의 상황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볼 거예요. 자, 두 번째로는 받아올림이 없는 세자릿수 더하기 세자릿수의 방법을 알고 원리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받아올림이 없는 세자릿수 더하기 세자릿수의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한 계산을 한번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많게는 600명까지도 수용 가능한 400톤이 넘는 육중한 몸을 하늘에 띄우는 비행기. 그 비행기 속에는 어떤 원리가 숨어 있는 것일까요? 비행기 날개 단면은 아래가 평평하고 볼록합니다. 바로 이 유선형 날개 모양에 비행기가 하늘을 나는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날개 위쪽이 유선형으로 볼록해서 공기의 흐름이 빨라지면 기압이 낮아집니다. 상대적으로 날개 아래쪽으로 흐르는 공기는 속도가 느려지고 기압이 높아져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날개를 위로 미는 힘이 생기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양력입니다. 과거 1차 대전 시기에는 엔진의 힘이 상당히 약했기 때문에 이제 날개가 그 양력을 받는 힘이 약했습니다. 그래서 도격기나 삼역기 형태의 이런 그 날개가 두 개, 세 개씩 이렇게 겹쳐진 형태가 많았는데 현대에 와서는 날개가 주날개, 수평꼬리 날개, 수직꼬리 날개 이렇게 세 가지 날개가 세 개 정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 문제는 이런 주 날개의 공기의 소용돌이 현상인 와류가 날개 끝부분에 집중적으로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이 와류로 인해 항공기의 속도가 느려지고 근접 비행하는 비행 안전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와류를 막아주는 것이 날개 끝의 수직으로 선 윙렛입니다. 날개 끝에서 위로 올라오던 와류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네, 여러분들 영상 잘 봤나요? 자, 오늘 배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 배울 내용. 받아올림이 없는 세자릿수 더하기 세자릿수의 계산 결과를 어림할 수 있다. 받아올림이 없는 세자릿수 더하기 세자릿수의 계산 원리를 이해하고 계산할 수 있다. 선생님, 방금 본 영상하고 오늘 배울 내용이 무슨 연관이 있죠?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과서 10쪽을 한 번이라도 본 친구는 답을 알고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교과서 10쪽을 한번 볼까요? 자, 무엇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맞아요. 비행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우리 문제를 한번 볼까? 자, 비행기의 1층과 2층에는 각각 몇 명이 탈 수 있다고 했나요?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아래 한번 봤더니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먼저 학생이 물어보고 있습니다. 2층까지 갈 수 있는 비행기에 모두 몇 명이 탈 수 있나요? 라고 말했더니 그 앞에 있는 스튜어디스가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1층에는 342명, 2층에는 117명이 탈 수 있어요. 자, 그럼 우리 여기 나와 있는 질문에 답을 달아볼 수 있겠다. 자, 1층에 몇 명 있다고 했습니까? 맞아요. 342명이 있다고 했고 2층에는 몇 명 있다고 했죠? 맞습니다. 117명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책에는 적는 곳이 없으니까 적으려고 애쓰지 말고 눈으로 따라옵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비행기에는 모두 몇 명이 탈 수 있는지 식을 써보세요. 이렇게 돼 있네요. 자, 우리 식을 쓰기 전에 먼저 수감각 익히기를 한번 살펴봅시다. 자, 여기 보세요. 문제 상황 이해하기. 자, 여러분들 책에 나와 있는 물음입니다. 비행기에 모두 몇 명이 탈 수 있는지 어림해 보세요. 자, 우리 어림하기 어떻게 했었어요? 문제에서 한번 살펴볼까요? 342명은 약 몇 명 정도 될 것 같아요? 맞아요. 342명은 300명이라고 어림해 볼 수 있어요. 400명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수가 적고 도리어 300명에 가깝습니다. 자, 2층에는 117명이 타고 있네요. 117명이라고 하면 우리 100에 가까운 수일까? 200에 가까운 수일까? 맞아요. 100에 더 가까운 수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어림해 볼 수 있냐면 1층에는 300명, 2층에는 100명 정도로 어림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모두 몇 명이 탈 수 있는지 어림해 볼 수 있을까? 맞아요. 300 더하기 100 해서 한 400명 정도 탈 수 있다고 어림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정확하게 한번 답을 적어 볼까요? 정확하게 식을 써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342 더하기 117이 됩니다. 자, 우리가 어림하는 활동을 왜 해봤을까요? 우리가 어림하면 정확한 계산값을 알 수가 있나요? 아니에요. 정확한 값을 구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왜 계산을 할 때 어림을 했을까? 중요한 이야기예요. 자,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계산을 하기 전에 계산 결과의 값을 예상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수적 감각이 늘어나는 겁니다. 또 계산을 하고 난 다음에 계산 결과가 맞았는지 어림해 본 것과 한번 비교해 보면 확인해 볼 수도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림하기 활동을 꼭 해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아래에 또 봅시다. 비행기에 탈 수 있는 사람의 수를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요? 라고 나와 있네요. 그 아래 두 가지의 방법이 나와 있어요. 자, 먼저 화면 보세요. 첫 번째 방법입니다. 수 모형으로 계산해 볼 수 있어 라고 말하고 있고, 여학생은 1의 모형으로 1의 자리부터 더해보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아래 글을 보세요. 수 모형을 사용하여 1의 자리부터 더해갈 수 있어요. 자, 1의 자리 2 더하기 7, 다음 10의 자리 40 더하기 10, 그리고 100의 자리 300 더하기 100, 이렇게 차례대로 계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또 다른 방법이 있네요. 이번에는 100의 자리부터 계산해보는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맨 먼저 뭐부터 하면 될까요? 여학생이 말하듯이 300과 100을 먼저 더하면 되겠죠. 자, 아래글 보겠습니다. 100의 자리인 300과 100부터 계산하고 10의 자리인 40 더하기 10, 마지막으로 1의 자리 2 더하기 7, 이렇게 차례대로 계산해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여러분 11쪽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자, 이게 바로 수 모형이 되겠습니다. 오랜만에 봤죠? 자, 우리 왼쪽 맨 위에 있는 게 바로 무슨 모형? 100 모형. 그쵸? 그 다음에 무슨 모형? 10 모형. 마지막으로 하나씩 있는 게 뭐예요? 1 모형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선생님이 자세히 설명하지 않아도 잘 기억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우리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342가 맞는지 보겠습니다. 100 모형 3개, 300 맞네요. 10 모형 4개, 40이 맞죠? 마지막으로 1 모형 2개 하니까 342개 모두 맞습니다. 아랫줄 한번 볼까? 아랫줄에는 100 모형 1개, 10 모형 1개, 1 모형 7개 해서 117개가 맞습니다. 자, 그럼 1 모형을 한번 세어볼까요? 몇 개인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모두 몇 개일까요? 9개. 자, 그 다음 볼까요? 이번엔 10 모형을 한번 보겠습니다. 10 모형 다 같이 몇 개일까? 맞아요, 5개가 되네요. 자, 마지막으로 100 모형을 한번 보겠습니다. 100 모형이 몇 개 있어요? 모두 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계산했어요? 459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아까 어림한 계산값과 얼마나 비슷한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아까 어림했을 때 얼마 정도 나왔죠? 맞아요, 400 정도가 나왔습니다. 자, 그럼 계산값은 얼마였습니까? 459네요. 자, 우리 어림한 값과 비교해 보면 어때요? 똑같이 나왔나요? 아니요, 똑같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자,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죠? 어림하여 계산하는 이유는 이렇게 계산한 다음에 결과가 맞았는지 확인해 볼 수도 있고, 또 계산하기 전에 계산 결과 값을 예상해 볼 수도 있습니다. 400이라고 어림을 했고 결과값도 459가 나왔다면, 자, 이렇게 비교해 봄으로써 어림하는 이유를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그 아래 계산해 봅시다 문제를 한번 풀어 보겠습니다. 자, 처음으로 425 더하기 361이 있네요. 자, 우리 5 더하기 1의 자리부터 해보겠습니다. 얼마일까요? 맞아요, 6. 2 더하기 6 얼마일까요? 8. 4 더하기 3 얼마죠? 7. 잘했습니다. 두 번째 거 볼까요? 764 더하기 231입니다. 4 더하기 1 얼마죠? 5. 6 더하기 3 9. 7 더하기 2도 9가 됩니다. 받아올림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답을 쉽게 낼 수 있을 거예요. 자, 다음 가로셈입니다. 가로셈도 어렵잖아요. 1의 자리부터 보겠습니다. 4 더하기 1 하면 5, 5 더하기 2 하면 7, 3 더하기 1 하면 4가 됩니다. 선생님, 왜 100의 자리부터 하지 않죠? 네, 이렇게 받아올림이 없을 때는 100의 자리부터 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이 지금 100의 자리부터 하지 않았네요. 왜 그런지 선생님이 이야기하지 않을 건데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 답을 찾아보세요. 다음 시간만 돼도 바로 그 답을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맨 아래에 있는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주도로 가는 비행기에 어른이 282명, 어린이가 105명 탔습니다. 이 비행기에 모두 몇 명이 탔을까요? 자, 이런 문제네요. 자, 우리 문제를 풀기 전에 해결 전략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자, 무엇을 구하는 문제였죠? 네, 비행기에 모두 몇 명이 탔는지 구하는 문제였죠. 자, 그리고 어떻게 계산하면 될까요? 맞습니다. 282 더하기 105를 계산하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 한번 풀이를 볼까요? 자, 어른이 몇 명이었죠? 282명. 어린이는요? 105명. 자, 이것을 뭐 한다고요? 더하면 됩니다. 자, 그럼 이것을 더했을 때 우리 얼마가 나올까? 2 더하기 5는 7, 8 더하기 0은 8, 2 더하기 1은 3 해서 387명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여러분 이렇게 받아올림이 없는 경우는 우리 크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여기까지 모두 이해했다면 수학 익힘책 6쪽에서 7쪽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부모님과 답을 함께 확인해 보셔도 좋고요. 선생님이 추가로 올려주는 수학 익힘책 풀이를 보아도 좋습니다. 수학 익힘책 풀이는 선생님이 올리지 않고 다른 선생님께서 올려주셨는데요. 수학 익힘책 풀이 영상은 반드시 보아야 할 영상은 아니니 여러분들이 부모님과 함께 하셔도 좋고 영상으로 확인하셔도 좋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마치고 우리 다음 시간에는 받아올림이 있는 세자릿수 더하기 세자릿수의 계산 원리를 알아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